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재난 가운데 저희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두 곡 우리 다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또 청장년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를 예수 나의 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나의 길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우리들의 앞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이 간구함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들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또 한 주 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힘과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과 영성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고민과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이 논의,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진짜 떨리네요. 우리 2주 전에는 우리 평경 부장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하려니까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게 오프라인에도 그렇고 온라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또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휘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먼저 이 휘하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 지체들이 모였는데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일터와 가정과 삶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고민 속에 감추어진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계기와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라인에서도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프라인은 되게 무겁습니다. 이 분위기가. 샬롬. 네. 우리 역시 황재현 석장님이 마스크 써서 안 보이지만 건치를 지금 보여주시며 많이 웃어주셨어요. 코로나 점점 심해지고 막 4단계고 다들 너무 길어져서 힘드시고 할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휘하 관계라는 커리큘럼 5번째 시간입니다. 자존감과 관계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나눠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 타이틀을 보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이렇게 미흡하지만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또 왜 그러한 자존감을 갖게 됐는지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 일터와 가정과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면 나타나고 또 그것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나누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나름 깊이 있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화면도 공유하셔야 되시고 하셔서 뭐 체크하는 부분이나 나눔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혹시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종이와 펜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도 혹시 준비가 되시면 펜이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토크는 자존감에 대한 자기진단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책 64페이지이고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PDF 파일 첫 번째 장에 보시면 한 20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0가지 항목을 좀 한 5분 정도면 이게 충분할 것 같아요. 빠르게 읽어가시면서 각자 좀 이 문항을 읽고 체크를 하신 뒤에 또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돼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목사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런지 더 무겁다는 표현보다 묵직합니다. 아주. 네. 목사님께서 중심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오늘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한 3속이 구성이 되었고요. 온라인상에서는 한 속으로 이렇게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체크를 좀 해봤었는데 몇 가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지 높은지 아마 이렇게
체크가 많이 될수록 자존감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각 구성원, 그러니까 그룹 리더들을 조금 어렵지만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는 우리 신동준 형제님이 온라인에서 이게 누가 좀 이렇게 자원해 주셔도 형규가 자원을 해주려나? 농담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러면은 전도사님 좀 체크해 주셔서 그룹 리더 한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동준 형제님 괜찮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룹 리더분들이 지금 이렇게 각 구성원분들이랑 나누시면서 몇 개 정도 체크됐는지 그리고 이게 내가 많은지 적은지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나서 좀 특이한 이렇게 경우가 사례가 있으면 조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10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지막에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그냥 1조라고 제가 명칭하겠습니다. 우리 1조에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 1조에서는 이 자존감에 대한 나눔이다 보니까 저희 유일하게 한 개 체크하신 김웅세 형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하나를 체크했다기보다는 그냥 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어서 체크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별로 좀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 체크한 거는 이제 나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자라 여긴다. 어떤 일을 할 때 성공과 실패로만 나눌 뿐 그 중간에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 외에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뭐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살아왔다고는 생각 안 하고 실패도 많이 했었는데, 우선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실패였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유학을 갈 때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실패하는 거다.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말은 참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남의 눈을 좀 신경 쓰지도 않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을 한 4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까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속 우리 목사님 계신 속을 2조라고 하겠습니다. 2조에서 좀 나눠주실까요? 네, 저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조를. 저희는 자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 대부분 비슷한 게 1, 2, 3, 4. 네. 1, 2, 3, 4번 정도는 좀 비슷하게 체크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이벤트에 초대받았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한 적이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자매인지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한 자매님이 이제 학교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각각 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 비판자, 내 안에는 나 자신을 못마땅해 여기는 자아 비판자가 있다. 뭐 아이들 키우면서 양육하다가 이제 아이야 목욕 샤워하면서 아이야 사랑해라고 외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서 네 그런 것들로 다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리고 7번에 보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그게 이제 어떤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자매님들이 이제 또 대화하고 이렇게 공감해야 하는데 가족끼리는 또 일상 대화만 하는 거죠. 양치해, 밥 먹어, 청소해, 뭐해 이렇게만 하다가 딱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친구들도 다 육아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좀 너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조. 네. 돼 있는데 저희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공통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이 항목들은 단지 참고일 뿐이지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 수치만으로 뭐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거를 판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할 뿐이다. 뭐 우리는 MBTI를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2개 나오신 분이 계시고 대부분 비슷하지만 제가 10개로 제일 낮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지금 그 여자분들 계신 데서 얘기했던 1, 2, 3, 4번이 전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굳이 이 이유를 자기가 알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정 환경에 누나가 3명이다 보니 조금 눌려 살았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약간 의심이 좀 확신이 들면서 가정 환경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또 나눴던 게 그 저희가 직장에서의 자존감과 이 가정에서의 자존감이 분리가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공간에서만 그런 거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게 분명히 또 높고 낮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나눴습니다. 이영건 형제님 나는 감사하고 말씀 속에서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지금 영건 형제님 이제 자존감이 내가 낮은 것 같다 이제 많이 체크됐으니까 영건 형님한테 질문 드릴 건 아니고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체크 숫자와 관련 없이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용기 있게 한번 낮은 것 같다. 우리 웅세 형제님은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편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나는 좀 낮은 것 같다.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용기 내서 좀 낮은 거 많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매끄러운 진행을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에서 좀 더 나눠주실까요? 어떤 좀 이야기들이 네. 있었는지. 온라인이요? 네네. 들리네. 예, 제가 할게요.
저희는 한 4-5분 정도 계셨는데 20개 항목 중에 대부분이 한 5개 이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존감은 높으신 걸로 그냥 생각은 되고 그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체크됐던 항목이 4번, 11번 예, 그 두 항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면 나에게는 엄격하다. 나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최고의 자극 혹은 동기부여라고 부른다. 약간은 자학적인 뭐 내용이기도 할 것 같은데 예, 자기에게 어쨌든 좀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면에서는 그 항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엄격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지 않다. 예, 그런 좀 공통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음을 아마 여기서 다루는 이유가 낮았을 때 어려움이 있고 높았을 때는 아마 반대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낮은 것들이 이 기준이 딱 맞다는 것도 아니지만 낮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삶을 잘못 살고 있구나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저희가 공유할 영상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 2개인데 이어서 볼 건데 우리가 나눈 것 중에 이제 자존감이 좀 낮았을 때 아이들을 통해서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좀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보고 나서 또 나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생각을 잘 읽어내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매우 달라집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는 저 상황에서 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또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지를 더욱 잘 읽어내겠죠. 그렇다면 그 공감 능력도 혹 자존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아이들이 만일에 처음부터 너무 난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이게 어려움이 많아, 나는 정말 너무 나는 미움을 받고 크고 있어, 많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미처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을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왜곡되죠. 그거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저 아이와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게임은 재밌고 신나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치중하는군요. 애가 숙제를 안 하고 게임부터 하니까 좀 화가 나서. 숙제를 시키려는 엄마의 마음까지는 읽지 못하고 있죠.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서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직 깊은 수준의 공감까지는 어려워 보이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뺏어가면은 막 짜증나니까요. 막 더 막 울고 싶고 그러고. 아이의 감정을 한결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게임만 하고. 엄마의 감정과 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군요. 이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전문가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분석하게 됩니다. 드디어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하자 이번에도 단 2명을 뺀 나머지가 일치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남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도 높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공감 능력도 함께 낮았습니다. 네, 1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 바로 이어지는 거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 걸까요? 경험 표지법 실험에 참가했던 12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여가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Career, friendships, even mayb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ll of those things a person with high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네. 저희가 짧은 영상 두 가지 봤는데 이게 그 사례 특성상 군 생활을 함께하며 또 동역했던 그 형제도 함께 선교지에서 순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안전만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네, 요거는 의도한 부분 아니었는데 네, 사례가 이제 아이들 사례로 나온 것은 조금 뭐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꼭 자녀들과의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교회 공동체, 가정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3조에서 얘기 나왔듯이 이런 기준들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참고하고 이것들을 뭐 상황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참고 자료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이제 높은 경우엔 저렇게 장점들이 많고 반대로 낮은 경우에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선생님 뭐 화면 공유 되셨을까요? 네. 이제 짧게 좀 정리해서 이제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6가지 특징과 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관성이 없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꺼린다. 사람들과 사사건건 부딪힌다. 문제의 핵심을 피한다. 남들에게만 잘한다. 단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6가지인데 그 외에도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5번째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5번째를 읽으면서 저한테 이게 약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들었던 부분이어서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낮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에게도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조별로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 그러니까 뭐 사회 뭐 회사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삶에서 일어난 일 중에 자존심이 좀 낮아서 일어난 것 같다. 상대방이 낮건 내가 낮건 뭔가 낮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게 시간 배분을 사실 막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잘 정교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지 좀 짧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나눔은 조금 아까보다는 좀 짧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좀 또 조별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성인이 돼가면서 자존감,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을 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좀 노력하게 알아가면서 자존감을 회복해 가고 있었지 않을까.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갔던 자매도 있었고요.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그 안에서 배워가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불우하게 자랐거나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자존감이 높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 개인적인 거라서 신앙 안에서 성인이 돼서 지금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미 자존감을 회복해 가면서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해 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게 저희 속의 공통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3조에서도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영근 형제님이 오셔서 올해 전선생님 마이크 한 번만. 네. 잠시만요. 마이크 한 번만. 빨간색이야. 네, 저희는 자존감이랑 이게 높고 낮고에 상관이 없이 저희가 단순한 노력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건드릴 때 단순히 얼굴이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뚱뚱하다 마르다 이런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주어진 놈이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정말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걸고 넘어질 때, 그럴 때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게 발끈하게 되는 그런 본인들만의 그런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한해서는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걸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누구라고는 말씀 못하지만 이제 부부간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서로의 단점을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자기는 이런 부분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까지는 할 수 있고 그거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렸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환경 때문에 자기는 이런 단점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본인의 과거나 그런 가정 환경 등 그런 거를 토대로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어떤 좀 이렇게 뒤통수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걸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질 때, 그럴 때는 이제 참지 못하고 되게 발끈하게 되는 그런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각자 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고, 아까 이것도 글쎄요, 자존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는가 싶은데, 이제 직장인 경우에 이제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꼰대처럼 보일까봐 약간 이 밑에 이제 연하의 후배들이 좀 버릇없게 보이거나 건방져 보일 때가 자기한테 느껴지는데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게 옳은 걸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꼰대같이 될 것 같고 또 근데 눈에 보이긴 보이고 이게 느껴지는 건 있는데 말을 못 하겠고 또 요즘 또 이제 뭐 자기가 30, 40대다 보니까 뭐 20대 만약에 중반대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뭔가 뭐 나를 패싱한다든지 그런 그런 경우에 아 이게 내가 자존감의 문제인가 하는 그런 혼자만의 그런 갈등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맞죠? 네, 3조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항상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조에서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직장 내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로 인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눠봤는데 보통 자기들이 일하면서 겪었던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갑질이 보통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갑질을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혹은 그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상사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추앙한다고 해야 되나? 그를 따르는 그 간신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에게 존재할까? 처음에는 그 의견을 나눴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어떤 그 공정한 판단을 못하거나 이럴 때 이제 주변에 밑에서 있는 간신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일하면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자신이 좀 더 어떤 서비스를 더 받거나 자기에게 자기가 이제 손님은 왕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이후에 다룰 내용들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좀 가지가 쳐지면서 미리 나누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잘 나눔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됐건 내가 됐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니면 자녀를 생각한다면 아직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자존감을 좀 세워주면 좋을지 일반적인 이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나누고요. 이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으로는 어떤 모습들과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아이로 따졌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되면 다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와의 뭐 관계, 애착 관계, 그 다음에 뭐 아이를 통해 아이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든지 그 장점을 발견한다든지 하면서 부모들이 아니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형성이 잘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미 좀 성인이고 그렇다면 이제 낮은 자존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다 커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라든지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겠죠.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 공동체들 통해서 충분히 또 개선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물론 이론적으로 어떤 사상가나 전문가들, 철학가들은 이미 어렸을 때 형성된 것들은 보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비단 그냥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기에 어느 정도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서 오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부부관계를 예를 들었을 때는 뭐 저희 가정의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들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은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 회사 때려치고 싶다 이러면은 자매들이 우리 자매님들은 아니겠지만
인간아 내가 더 힘들어 애들 보느라고 난 죽겠어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했을 때 그런 남편들은 사회에서 받은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힘들어하게 되고 어떤 결혼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세워져야 되지만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반대로 생기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도 일상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남편에게 사소한 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남편은 자꾸 아내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공감이 필요한데 남편들은 자꾸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든지 자꾸 원리 원칙을 세운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부부관계에 있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 많이 아시죠? 아 그렇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요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한 공감은 아닌데 말로만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그랬지 아까 아마 자매님 속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진정한 공감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뭐 보고 싶어 하는데 뭐 뽀로로가 보고 싶어 타요가 보고 싶어 이러면 아 타요 보고 싶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같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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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아 우리 엄마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의 뭔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감들을 하면 아이들이 그 한 단계에서 높은 차원의 자존감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공감 말고 손길도 있고 눈길도 있고 마음길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좀 해가면서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자존감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존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이 건전한 자존감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후에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으로는 66페이지 비블리컬 포인트 들어가려고 하고요. 저희 같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이제 사례가 보면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그런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6, 67페이지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우리 황상준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제가 나레이션하고 요 정신 치료를 받는 좀 청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별로 온라인에서도 또 뒤에 이렇게 한 단락씩 좀 읽어서 다 교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눔을 또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제가 타임테이블을 정교하게 짜지 못해서 예상 한 3시 30분 정도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그 정도 예상에 30-40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비블리컬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았지만 매번 허사였다. 의사가 말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쥐가 아닙니다. 아셨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청년은 방을 갈 때 또다시 찍찍 찍찍 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정신과 의사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고 청년에게 말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옛날에 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셨죠? 네. 의사는 그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그러자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의사는 이제 고쳤구나 라고 생각했다. 청년도 말했다. 그렇군요.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죄송합니다. 감정이입을 제가 너무 이게 원래 세 가지를 제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황상준 형제님의 의사 선생님 어울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몰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은 드디어 퇴원을 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의사가 미처 다 기뻐하기도 전에 다시 청년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청년은 벌벌 떨면서 말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저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저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어를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잘못 입력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 교육적 환경, 사회적 관점, 다양한 경험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각자 자화상과 자존감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하고 이겨야 하고 늘 경쟁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도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낙오자 또는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뒤처진 느낌을 받고 좌절감을 느낀다. 또 인정하지 못한 데서 열등감이 오고 좀 튀어도 비난받고 튀지 못하면 무능한 것 같고 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온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더라도 오랫동안 꿈을 사장해버리거나 사회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너무 오래 살아와서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일터에서는 그곳의 분위기에 매몰되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듯하다. 오프닝 톡에서 언급된 자존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요소가 발견된다.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인간관계를 맺고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주제는 너무 방대하고 주어진 지면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만 성경적인 관점과 연관지어 살펴보겠다. 68페이지 온라인에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략 68페이지하고 그 다음 첫 줄까지만 한 섹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조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네, 신동준 형제님께서 또 네. 예레미야 1장 4에서 8절을 읽어보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의 지근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스스로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뭐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밀어 내 입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여러 나라의 서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이었다.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반응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능력 없음을 고백한다. 예레미야가 경솔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반응하신다. 첫째,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신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관계와 자존감의 많은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테니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다. 위의 말씀 예레미야를 손자로 세우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도 일터에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도록 부르셨다.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적용해보며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구원한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건전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시편 저자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 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나의 업적, 지위, 외모, 경제력, 인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기대하시고 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욕구 불만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도 그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이때가 기회라고 여겨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수치를 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면 다에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자신이 당한 일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신념을 밝힌다. 시므이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다윗의 성숙함을 볼 수 있다. 낮은 자존감은 자칫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상대방이 보아도 그럴 것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했다. 그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기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견주어 보지도 않고 가나안 땅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고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미리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 패배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믿은 것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토록 낮은 자존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미리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버리고 때론 포기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한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부정적인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특히 일터는 전형적으로 업적주의가 팽배하고 생산적인 곳인데 어떻게 신학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일터에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 일터야말로 성경적 원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과장이, 전무가, 사장이, 회장이 또는 부하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가 나를 결정짓는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현재 주어진 일이 나의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절실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후의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 위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 이후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되었다. 쉽게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해내기 위해 믿는 것이다. 그럴 때 자존감이 낮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진정한 나다움이 빛날 것이다.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 격려자가 되라. 그리고 격려자를 찾으라. 보통 자존감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1차적 형성이 끝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우리에게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노력과 훈련에 따라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아이의 결정권을 존중해 줌으로써 아이의 장점 리스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어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격려다.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나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해주는 관계, 나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런 관계를 발견할 것인가? 결혼을 통한 관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결혼 후 자존감이 약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공동체에서 그런 관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어디에서 그런 공동체를 발견할 것인가?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숨어 있다. 잠언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주위에 반드시 우리를 격려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요나단이 없었으면 왕이 오르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요나단이 여러 번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너는 늘 친절해. 너는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 너는 그림을 잘 그려 등등 그 아이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도록 시켰다. 이 아이는 그것을 통해 많은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들을 묵상하고 적어보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나를 격려해 줄 사람과 늘 함께하라. 또한 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라.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얽혀있는 실타래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나눌 부분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아래 보시면 질문들이 좀 있어요. 자존감 낮은 부하 직원 또는 자존감 낮은 상사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나를 늘 격려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나누어 보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좀 나눴던 부분들하고 좀 섞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뭐 에피소드도 괜찮지만 좀 아까 이야기 속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적용해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들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또 회복됐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뭐 만나주셨는지 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래 지금 세 가지 읽어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또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조금씩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지금은 한 10분 정도 조별로 또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주셨어요. 네, 머리도 시원하게 예쁘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자존감이 낮은 부하 직원 또는 낮은 상사와 일해보는 경험이 있는가를 저는 두 분 다 경험을 해봤고요. 낮은 부하 직원은 그냥 제가 반강제로 일을 같이 했고요. 특히 낮은 상사와 일을 했을 때는 솔직히 몇 대 때리고 싶었어요, 상사를.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 일을 이렇게 순서를 쭉 정리해 보니까 해볼만 한데 상사는 어떻게 먼저 해야 될지 아직 뭐 고민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바꿨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총대는 낮은 상사가 받는 걸로 해서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호님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조에서도 좀 간단하게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자존감 낮은 부하 직원 상사 그 관련해서만 좀 주로 나눴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 것들은 다 못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낮은 부하 직원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었다. 다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격려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그런 나눔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는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공기업이랑 사기업이랑 또 나뉘는데, 공기업은 조금 그래도 좀 어떤 그런 시간을 좀 주고 좀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반면에, 이제 사기업들은 그런 거 이제 얄짤없이 바로바로 그냥 결론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 이유가 또 이게 뭐 말은 가족같이 하지만 결국은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군가가 끌어안고 간다고 해서 뭐 그런 기업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게 없다 보니 안타깝지만 결국은 이제 인사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조도. 네. 저희는 저희 못다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 전에 있던 자존감 약했던 시절들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냥 오늘의 결론은 한번 터트려 보자. 한번 터트려 보자. 네,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는 참고 그냥 그 상황을 잘 무마하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계속 이제 그 관계 가운데서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참다 보면 이제 자꾸 낮아지는 자존감, 이렇게 그래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씩 터트리자 이렇게 했는데, 터트리고 이거 난 후에 이 갈등이 잘 다져지고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적당한 거리, 그리고 또 터트릴 때 다음에는 어떻게 터트리는지 노하우도 생기고 노련함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저는 이제
예상한 시간보다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힘드셨다면 우선 네, 죄송하고요. 나눔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간을 좀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 느끼고 나눴던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적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삶이 조금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삶이 팍팍해졌을 경우 신앙적인 부분도 연약해지고 세상적인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서도 많이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인 분도 그렇고 커플인 부분도 그렇고 우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면 우리의 삶의 가치도 더 높아지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격려와 공감을 좀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는 잘 그런 부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었던 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가치 이상을 넘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서로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73페이지인데요. 6가지 정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 6가지 리스트를 같이 읽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서정일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73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나를 격려해 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얽힌 인간관계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권능을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값지게
그리고 또 알차게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한 주의 여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